삼성전자 주가가 16만 9,100원입니다. 불과 어제 모레만 해도 일부러 주가를 올렸는데 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천조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1천조 원입니다. 미국에서도 12개 기업만 도달한 클럽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속한 그 클럽에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들어섰습니다. 기자들도 국내 증시 사상 최초라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었습니다. 5개월이에요, 5개월. 500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국증권은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37.3% 더 오른다는 뜻입니다. 37.3%입니다. 지금 16만 9천 원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합시다. 목표 주가까지 가면 23만 원입니다. 100 주면 610만 원이 생깁니다. B100 주면 1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니까 앞으로도 오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회사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도대체 5개월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회사가 갑자기 신약을 개발했나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나요?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공개한 성장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타임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2024년 9월 시가총액 500조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그 전까지 삼성전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거든요. 2021년 1월에 처음 500조 원을 넘었고요. 그럼 거기서 또 내려갔단 거예요. 그런데 2024년 9월에 다시 500조를 회복한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 11월, 12월, 2025년 1월. 불과 5개월 사이에 500조가 추가로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건 뭔가 세상을 흔들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신약 개발, 신기술 공개, 엄청난 신사업 진출, 모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회사가 뭘 새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상이 삼성전자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세상에 특정한 것이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조 원에 도달한 건 2006년입니다. 무려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그 이후 2011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이 나오고 태블릿이 나오고 모바일 칩의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때도 반도체 회사들이 덕을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성형 에이터 AI의 열풍, 챗 GPT부터 시작해서 구글 젤미니, 클로드, 그림 만드는 에이터 AI들까지 이 모든 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의 어떤 시대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많이 벌 거다 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500조에서 1000조로 늘어났다는 건 그 기대감이 2배라는 뜻이에요. 5개월 만에 기대감이 2배가 되려면 뭔가가 확확 바뀌어야 하는 거겠죠. 바로 그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바뀔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2024년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AW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D램,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D램은 임시 메모리예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쓸 때 필요한 작동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저장 메모리고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컴퓨터, 휴대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AWIAI 학습 데이터 센터가 생겨났어요. 이것도 디램과 낸드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또 늘어난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 메모리 칩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칩의 글로벌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가총액 600조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1,000조입니다. 둘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산하는 메모리 칩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95.2%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95.2%입니다. 95.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버는 돈 100원 중에서 95원이 메모리 사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딱 5원만 다른 사업에서 나와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그 모든 게 합쳐져도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한 회사가 한 상품에만 이렇게 의존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좋겠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품이 팔리지 않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돈을 못 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간 192조 3천억 원입니다. 192조 3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입니다. 141%입니다. 141%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작년에 3배 이상을 번다는 뜻이에요. 거의 4배에 가까워요. 작년에 50조를 벌었다면 올해는 150조를 넘게 버는 거예요. 이건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어떤 회사가 갑자기 3배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건 엄청난 호황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열풍에 타고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늘어나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영구적일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잡은 건 뭔가 근거가 있어서입니다. 큰극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2026년 1분기 실적 예상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 11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7조 7천억 원입니다. 1분기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1분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은 4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분기에 37조를 벌면 4분기로는 대략 148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상은 192조 원이에요. 더 높다는 뜻입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번다는 거죠. 왜일까요? 메모리 칩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메모리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95.2%를 차지하는데 그 메모리 칩의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메모리 칩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버는 거고, 가격이 유지되면 지금 이 정도를 버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 전부 다 깨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23만 원을 목표로 잡은 이유입니다. 실적이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또 다른 신호가 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H100M, H100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인공지능 칩이 학습하는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드는 특수한 메모리예요. 엔비디아의 AI 칩, 학습에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술을 개선했고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추가적인 성장 여지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대만의 TSMC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삼성전자도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증권사는 2027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신호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정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메모리 초호황이 계속될 거라는 게 정말 보장될까요? 결론, 70% 공개입니다. 메모리 초호황이 영구적이지 않다면 341% 영업이익 증가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호황, 공급 과잉, 가격 폭락, 약세. 이게 반복돼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엄청났어요. 그 전에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있는데 팔 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2018년입니다. 메모리칩 초호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올랐고 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그런데 2019년부터 공급이 과잉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026년 초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 초까지 공급 부족으로 호황을 누렸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과잉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26년 후반부부터 그런 신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칩 가격 하락,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수익성 급락, 95.2% 비중의 수익이 줄어듦, 342%, 증가가 342% 감소로 변함,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어듦, 이익이 없으니까 배당도 줄어듦, 투자자들이 떠남, 시가총액 급락. 이제 모든 게 연결돼요. 이게 바로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결론 100% 공개입니다. 삼성전자의 1천조 원 시가총액과 23만 원 목표 주가는 메모리 초호황의 연장선에서만 성립합니다. 그 호황의 조건이 깨지면 모든 계산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미노 효과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도미노 효과를 따라가 봅시다. 메모리 칩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반도체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급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95.2%니까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내려갑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예요. 메모리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 더 높아서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국내 증시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두 종목이 급락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내려갑니다. 그럼 또 다음은 관련 산업들이 흔들려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SMC, KLC, 반도체 소재 회사들도 피해를 입어요. 이들도 모두 국내 기업들입니다. 도미노가 계속 넘어져요. 그럼 또 다음은 이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까이 됩니다. 5명 중 1명이 반도체 덕분에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수출이 줄어들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어들고 금리 인상 압력도 생기고 부동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건 한국 경제가 한 분야에 너무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김모 씨. 올해 55세입니다. 2020년 말 동학개미 운동 때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샀어요. 그때 가격은 50만 원대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모아서 1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샀고, 다음 또 샀고, 지금은 5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 금리도 없고 주식이 가장 보수적인 투자라고 믿었거든요. 지난 5개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169만 원대에서 올라가고 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겠죠? 고백 주면 지금 가치가 8억 5천만 원입니다. 4년 전 사던 평균가 약 70만 원보다는 훨씬 올랐어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팔면 큰일 나겠는데? 이 감정. 23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5개월이 이 정도면 앞으로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 하지만 그에게도 리스크는 있어요. 메모리칩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반으로 내려가면 그의 자산도 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8억 5천만 원이 4억 2천만 원이 되어 4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절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직접 샀든 안 샀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간접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역사를 기억해야 해요. 2008년도 있었고 2018년도 있었어요. 호황 다음엔 약세가 온다는 게 반도체 산업의 법칙이에요. 현재가 피크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피크가 아니어서 더 올라가면 그건 보너스고 피크라서 내려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2026년 후반부터의 메모리칩 수급 뉴스를 주시해야 해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메모리칩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는 신호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만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에너지 회사, 금융회사, 헬스케어 회사처럼 반도체와 무관한 산업들도 살펴보세요. 만약 현재 자산의 2030%가 삼성전자라면 이 기회에 20% 정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칩 가격 선물 시장을 주시하는 것도 좋아요. 메모리칩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떨어지기 전에 선물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주시해야 해요. 혹시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위험도 낮아져요. 세 번째, 거시 신호 포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를 다르게 봐야 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보다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라는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 현황이라는 뉴스가 더 중요해요. 전문기관의 메모리칩 수급 전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메모리칩 수급 지표가 부족에서 충분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투자 의사결정의 신호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정석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천조 원과 목표 주가 23만 원이라는 신호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어요. 전세 41% 증가라는 엄청난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과 약세를 반복합니다.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95.2%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축복이자 저주예요. 호황일 때는 엄청난 부를 만들지만 불안이 오면 엄청난 손실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도 같은 구조예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라는 건 한 산업에 너무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이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호황을 즐기되 호황의 끝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그 신호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믿겠습니까? 선택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양질의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함께 읽어나가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